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정관장이 또 졌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패배보다 과정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 정관장이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1대 3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정관장이 왜 최하위인지 그 이유가 모두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원정 응원석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선수 속의 순간 유독 큰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이름 인쿠시였습니다. 배구 예능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성장 서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몽골 출신 아시아 쿼터 인쿠시는 그렇게 V리그 무대에 섰습니다. 정관장은 위파위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쿠시를 대체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까지 결과로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쿠시는 이번 경기까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습니다. 공격만 놓고 보면 분명 가능성은 보입니다. 타점이 좋고 스윙이 과감합니다. 주저함 없이 때릴 수 있는 공격 본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드 히터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시브입니다. 그리고 인쿠시는 이 영역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선 2경기에서 기록한 리시브 효율은 6%와 4%였습니다. 한 자릿수 리시브 효율은 상대에게 목적타를 허용하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전술의 약점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그럼에도 고이진 감독은 인쿠시를 계속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공격력이 좋다. 감을 잡으면 폭발할 수 있다. 리시브 때문에 빼면 반쪽짜리 선수가 된다. 믿고 쓰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관장은 그런 여유를 가질 상황이 아닙니다. 정관장은 이미 최하위입니다. 실험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 육성을 기다릴 시간도 반등을 미룰 여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쿠시는 이날도 선발로 나섰습니다. 결과는 반복됐습니다. 1세트와 2세트 IBK기업은행은 명확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브는 모두 인쿠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목적타가 집중됐습니다. 리시브 라인은 무너졌고 세터는 흔들렸습니다. 공격은 단조로워졌고 전개는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쿠시는 코트 위에 남아있었습니다. 2세트까지 인쿠시는 블로킹 1개를 포함해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46%대였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시브 효율은 여전히 20% 초반이었습니다. 공격으로 벌어들인 점수를 수비에서 그대로 내주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고이진 감독은 3세트에 변화를 줍니다. 리시브가 안정적인 박혜민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리시브가 살아났고 세터가 숨을 돌렸습니다. 공격 루트가 넓어졌고 정관장은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정관장의 문제는 공격 재능이 아니라 기본기였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세트 6대 6 상황에서 정관장은 연속 5실점을 허용했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1대 3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로 정관장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성적은 5승 13패, 승점 15점입니다. 여전히 최하위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9연패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정관장은 단 한 계단도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인쿠시 한 명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관장 전체 구조의 문제일까요? 답은 이미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정관장은 팀 리시브 효율이 리그 최하위입니다. 수비 성공 개수 역시 리그 최하위입니다. 즉 인쿠시는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가 흔들립니다. 세터가 흔들리면 공격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 부담은 외국인 선수에게 집중됩니다. 정관장의 외국인 선수 자네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공격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수비 불안에 영향이 큽니다. 정우영과 박은진, 미들 블로커 라인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시브가 무너지니 속공은 사라졌습니다. 팀의 장점은 스스로 봉인된 셈입니다. 지난 시즌 정관장이 강했던 이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메가와 부키리치, 쌍포의 힘이었습니다. 이들의 화력은 모든 약점을 덮어줬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그 쌍포는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본기뿐입니다. 그리고 정관장은 그 기본기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이진 감독의 선택은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고집이었을까요? 정관장의 문제는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닙니다. 지금 정관장은 시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시아 쿼터라는 변수와 감독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많은 시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만큼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시아 쿼터는 이제 외국인 선수와 같은 비중의 존재가 됐습니다.
한 명의 아시아 쿼터가 팀의 운명을 바꾸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봤습니다. 2023-2024 시즌 봄배구에 오른 팀들의 공통점, 강력한 아시아 쿼터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위파위, 흥국생명의 레이나, 그리고 정관장의 메가. 이 선수들은 단순한 보조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 전술을 흔들며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쿼터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정관장은 시즌 시작부터 이 필수 요소를 잃었습니다. 위파위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했고 정관장은 사실상 아시아 쿼터 없이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는 컸습니다. 초반에는 버텼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12월 이후 체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체 카드로 선택한 선수가 인쿠시였습니다. 인쿠시는 이제 만이 10세로 프로 무대 첫 시즌입니다.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공격 재능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정관장에 필요한 선수는 달랐습니다. 지금 정관장에 필요한 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당장 코트 위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 리시브를 안정시키고 수비 라인을 세울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쿠시는 그 역할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리시브 효율 3경기 평균 10% 초반. 이 수치는 전술의 약점이 아니라 경기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준입니다. 상대 팀들은 아무 고민 없이 답을 냈습니다. 서브는 인쿠시에게 집중되었는데요. 이 선택은 너무도 단순했고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인쿠시가 선발로 기용됐다는 점입니다. 고이진 감독은 공격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감을 잡으면 터질 수 있다. 리시브 때문에 빼면 성장하지 못한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관장은 육성팀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 팀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봄배구였습니다. 그런 팀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이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인쿠시는 게임 체인저가 아닙니다. 그 역할을 맡기엔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팀 전체로 번졌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세터 염혜선도 흔들렸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경기 감각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토스를 올리기엔 첫 터치부터 불안했습니다. 결국 공격은 늦고 느려졌고 상대 블로커는 준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자네트의 공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들 블로커 정호영과 박은진, 리그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속공은 사라집니다. 정관장이 가진 장점은 활용되지 못했고 전술은 단조로워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감독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뚝심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뚝심과 고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변화를 미루는 건 결단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28일 경기에서도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박혜민이 들어오자 리시브는 살아났습니다. 세터는 안정을 찾았고 정관장은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항상 2세트를 내준 뒤에야 변화가 나오는 걸까요?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즌 내내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관장은 4연패에 빠졌고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은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남은 경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실험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인쿠시를 어떻게 활용할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발이 아니라 제한된 상황에서의 카드, 수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술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 리시브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아시아 쿼터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한 선택은 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시즌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꼴찌라는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정관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고이진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남은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구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